안녕하세요, 두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이제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면 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윤순경 박사님을 오늘 직접 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생각들,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진행되는 내용, 흥미진진한 내용들 저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두TV 구독자분들께 교수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문화 관점에서 교육학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교육학 박사 윤순경이라고 합니다. 제 세부 전공은 가르치는 교수법과 학습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공학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구체적인 교수법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교육학 접근으로 하고 있는 교육공학 박사입니다. 책을 2권을 이제 집필을 하셨습니다. 네. 나름의 책 쓰기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지 집필을 하신 배경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학자라면 누구나 책 한 권을 쓰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부터 교육학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을 책으로 집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난히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움 중심, 관계 중심을 강조하는 우리 수업에서의 방향성을 자신들만 아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공유하면 교육에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줬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학기가 끝날 무렵부터 수업은 끝이 났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회문화 관점이라는 틀로 교육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소개하고 함께 공감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나의 수업 이야기라는 것으로 글을 한 편씩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쓸 때 학문적인 학술 서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교육이 개선되려면 각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고민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반성과 새로운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그런 공감대를 얻는 것은 교육 에세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접근으로 처음에 편하게 페이스북에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좀 더 풍성하게 제 수업에서의 경험과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해줬던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들을 제가 책에 담으면 하나의 책 한 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학자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개선에 달라지는 여러 주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집단은 교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공도 예비교사라고 하죠. 사범대 학생들이거나 교육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친구들이 모두가 다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비 교사로서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떻게 보면 제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을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어떤 점이 아쉬운지, 그리고 그 아쉬운 점을 교사로서 어떻게 개선하고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교육 에세이를 담아보면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하고도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또 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 문화 관점이라는 것은 교육과 사회를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교육이 정말 이런 게 문제였고 학교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교사가 이런 노력을 한다면 내가 부모로서 또는 부모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교사들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겠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첫 번째 책인 내가 달라져야 세상과 교육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을 토대로 두 번째 책은 교육의 또 다른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는 교사 못지않게 부모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얼마든지 교사들이 좋은 방향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교사분들 중에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점은 가르쳐야 할 양이 너무 많다라는 것 때문에 교사분들이 소신껏 배움 중심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학부모의 시선에서나 학생들의 시선에서 당장 눈앞에 필요한 성적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사실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건 정말 좋은 역할로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겠지만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배운 지식을 곱씹어보고 성찰하고 타인과 논의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배움 중심 교육을 교사들이 하고자 할 때 학부모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을 해줘야 우리의 교육이 개선되는데 훨씬 동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책을 쓴다면 첫 번째는 교사를 위한 책이었다면 두 번째는 학부모들에게 우리 함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면 이라는 책으로 두 번째 책을 출간했죠. 코로나, AI 시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 부모가 갖춰야 할 소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당장 사회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역량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21세기가 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영어 교육의 열풍이 불었죠. 사실 국제화 시대에 우리 한글만, 우리말만 아는 것보다 다른 언어를 아는 것이 장점이 되면 됐지 그것이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로서 많은 역량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난과 비판적 사고는 엄연히 달라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과연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되나? 라고 다시 한번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영어 교육의 열풍이 분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내 아이가 정말 어학에 관심이 있는지, 영어에 소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어와 관련된 미래 직업을 가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당장 모두가 마치 불나방처럼, 불빛에 모여드는 우리의 불나방처럼 너도 나도 영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거나 학원에 보내면서 엄밀히 따지면 아이에게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칫 우리 아이들을
배움의 즐거움으로부터 탈피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안타까워요. 영어를 배우는 것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가고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언어로 그 언어를 쓰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만나는 아이들을 물어보면 영어를 썩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영어에 부담과 싫어하고 영어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비단 영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라는 것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이제 코딩 교육에 대한 강조가 또다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 중에는 나중에 내 아이가 프로그래머로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는 정규 교육에 넣어달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저는 앞으로 또다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능력을 사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아이들 등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이 과연 내 아이와 맞는 것인지, 내 아이가 아직은 어리다면 지금 어리다는 이유로 미리미리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능력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그건 우리 아이가 좀 더 커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거나 심지어 성인이 돼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배운다 한들 결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란 거창한 부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좋은 부모의 첫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상생활에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해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란 내가 내 아이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켜볼 수 있는지 한 인격체로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 점수를 잘 받아오는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아이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성인이 돼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의 의사결정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잘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아이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모라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교과서나 지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다양한 생각, 성찰, 경험, 갈등을 통해서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힘들 때 부모로부터 도망가는 자녀가 아니라 늘 나를 응원하고 지켜주고 또 내가 힘들 때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 시선에서 우리 어른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로서의 꿈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고 미래에도 혹시 교육부의 어떤 수장이 되신다면 가장 혁신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실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제 사회문화 관점의 교육학자라는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회문화 관점은 뭘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와 교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육은 사회와 분리돼서 마치 청정지역처럼 지식만 배워야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사회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가 학교 교육에 많이 반영이 되고요. 또 그 사회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추구하느냐가 교육의 방향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사회와 실제 그 안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모로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비판적 사고 능력이 사실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비판적인 사고로 우리가 교육을 들여다볼 때 정말 교육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고민을 함께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사회문화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그 중에 특히 가르치고 배우는 최일선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사실 제 학부 전공은 수학이에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수학이 가장 재미있고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 대학을 선택할 때 수학 전공을 선택했었고요.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도 재밌었어요. 그 와중에 사실 저는 꿈이 수학 교사였었고요.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서 문득 수학 교사가 되는 것은 그냥 제가 수학 교사로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교육학으로서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면 저만이 아니라 저처럼 교사가 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수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과가 되든지 그 교과를 가르치는 분들에게 내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학 쪽으로 제가 대학원을 전공을 바꾸게 됐고요. 아까 질문으로 이제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교육부 수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욕심은 없는데요.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아요. 네, 어떤 분이 되더라도 우리 현재 교육에 교육부가 존재해서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고마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안타깝고 부족한 면 또한 사실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커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제가 교육부에 부탁을 하고 싶고 간곡하게 꼭 개혁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존재하는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로 바꿔주십사는 정말 그 어떤 제가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내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육은 타인과 경쟁해서 서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맞게 거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공정이고요. 그것이 바로 배운 본연의 모습이자 교육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을 받으면 당연히 1등급을 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교육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상대평가는 정말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나누고 서열을 매겨야 한다라는 이유로 고등학교까지 내려와서 지금 그것이 등급의 모든 과목의 등급인데요. 그건 정말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옆에 있는 친구를 경쟁자로 보게 하는 숨막히는 현실을 야기한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대학들이 상대평가를 잠깐 멈추고 절대평가를 시행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서 정말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평가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 학생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긴장을 다 내려놓고요.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논의하고 윈윈에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상대평가가 없이 절대평가만 되더라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서열로 나누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식 또는 이것만큼은 풀지 못해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어려운 문항들을 만드느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가 교육부에 바라는 바는, 교육기관은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실천적인 전략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교사들에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많은 행정적인 업무를 교사에서 분리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교육에서 여러 개선을 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많이 분석합니다.
북유럽이라던가 독일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뭐 캐나다, 호주 많은 나라들을 분석해요. 그런데 분석해서 그들 나라의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가 행정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면서도 결국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해외 사례를 봤을까요? 해외에서 그런 사례를 보고 그 해외 사례가 무조건 다 옳진 않겠지만 배운 본연의 모습의 문화가 조금 더 우리보다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례를 찾아봤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고쳐나가야겠죠. 사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뭘까요? 수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업 준비와 수업 이후에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피드백을 제공하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게 교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사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수업 준비가 가장 마지막 우선순위고요. 그 앞에는 너무나 많은 수업 이외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행정일을 담당하는 행정실이 학교마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업무를 좀 분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과서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는 필요해요. 하나의 안내 역할을 하죠. 지침으로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모든 학년에 모든 교과서 내용을 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학생들은 많은 지식을 45분 수업 안에 다 받아 적고 외워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교사에게 많은 재량권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교과서가 있지만 교사들마다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업 내용을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그 취사 선택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과 함께 활동 위주, 경험 위주, 사고와 성찰 위주,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교사들이 지금과는 한결 다른 모습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학은 모든 교과서 내용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수능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서의 전체 내용을 다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도라는 것에 연연하면 아무래도 교사가 재량권을 마음껏 쓸 수 없게 되겠죠. 저는 현재 우리가 교과서 내용, 배운 범위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수학 능력 시험이 지금과는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많은 과목을 배우지 말고요.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많은 과목을 포함하지 말고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정말 우리나라 모국어 필요한 우리나라 국어 그리고 수학이라는 교과는 사실은 수학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무과 수학적 사고 능력으로 필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아주 어려운 능력의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수학 교과에서의 능력 시험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수학에 대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서 간단하게 수준을 낮추는 그런 대학 입시로서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수학 능력 시험을 모두가 한날 한시에 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기간 중에 어느 정도 내가 사고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달라진다면 고등학교 교육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에 갔을 때 내가 모든 교과에서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도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학교를 대충 다녔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정말 진로를 생각해서 내가 대학을 가야 할지 안 가도 될지를 학교에 가서 살펴보자.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공부에 더 열정을 갖고 해보자. 꼭 대학을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또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이의 미래와 진로를 찾아보는 그런 기간으로서 대학이라는 곳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가정에서 아무도 의논해 줄 수 없다면 괜찮아요.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가정에서 해줄 수 없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고등학교가 가장 지긋지긋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가장 기다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간을 위해 교육부가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는 우리나라 공교육을 놓고 본다면 학생들이죠. 근데 초등학생은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좀 자유로운 그나마 분위기 속에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좀 상대적으로 덜 갖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청소년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정체성 혼란도 많이 가질 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아동이 아니라는 생각에 나름의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러면서 늘 학업에 대한 부담과 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상처 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좀 더 밝고 행복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삶의 주인공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주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배운다는 건 그렇게 부정적일 일이 아니거든요. 좋아야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학교 가기 싫어. 그리고 학교 안 가고 그냥 다른 걸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생각과 함께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교과목에 관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모든 교과목에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모든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모든 과목을 잘하지 못하느냐 또는 많은 걸 잘하는데 못하는 과목에만 속상해하고 주눅들고 패배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 잘할까?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보는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소중한 6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사실 아직까지 고정관념,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흔들려요. 상처받죠. 교사나 학부모도 은연중에 그런 상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사람은 누구나 주변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움츠러들게 마련이지만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조금은 더 단단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단단해지려면 내가 과연 단단해지도록 그런 마음을 먹어도 되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내가 나 스스로 요즘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잖아요. 그 말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아까 취약계층이나 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중간에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7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학교는 저는 가급적 갈 수 있으면 꼭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인 거죠.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를 다시 갈 수 있는 시절은 없어요. 물론 학교를 가지 않아도 성인이 돼서 또다시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지만 너무 일찍 학교를 떠나버리면 사실은 성인이 돼서 내가 새롭게 교육기관을 찾고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가고 또 학교 안에서도 모든 교사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는 선생님들 중에는 생각보다 가정에서 많은 격려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손을 뻗을 때 그 손을 흔쾌히 잡아주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학교에 꼭 한 분 이상씩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학생들이 힘든 상황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고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사회에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두원님 같은 분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세상은 그렇게 아직까지 각박하지만은 않다라는 말을 저는 꼭 해주고 싶고요. 희망을 잃지 말고 공부를 꼭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을 탓하면서 안 좋은 길로 걸어가느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아끼는 상황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발 한 발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으로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이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바로 눈앞에 닥친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책을 제가 이제 또 다시 힘을 내서 쓰는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 이후에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힘을 내서 보다 나은 사람 중심의 인간미 나는 그런 세상과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목소리의 책을 한 권 한 권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며 공감을 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제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강연이 됐던 또는 포럼이 됐던 또는 어떤 사소한 그냥 편한 그런 이야기 장소가 됐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현재 교육이 그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적 사고와 함께 우리 모두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본연의 모습으로 한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나 각 시민으로서 노력하고 그것이 교육의 모습으로 함께 학교도 응원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서서히 조금 더딜지언정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민운동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그 인터뷰 영상 통해서 어떠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되게 재밌는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우는 것들도 많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참 얻어가는 인사이트들이 많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촬영, 편집에 고경명 PD님이 고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터뷰에 장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해 주신 윤순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